잊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1, 2권을 다 화학 1권, 2권을 모두 다 가져오도록 하고 오늘 숙제 나왔던 182쪽인데 이게 학교 중간고사랑 겹치면서 182쪽이 풀려 있을 거냐는 거야 이게. 자, 182쪽이 풀려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가 또 오비탈 영역이어서 또 어떠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 182쪽의 답을 좀 불러보자. 1번에 다시 1번에 기억 디귿 리을 자 2번에 4S까지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자고 했으니까 다시 화면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네. 자 4S까지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자고 했으니까 1S 그 다음에 ES 자 그 다음에 수소야? 수소 원자야. 그러면 주양자수가 같은 높낮이가 같은 거라 했으니까 ES, EP 3S 자 그 다음에 3P, 3D가 에너지가 같고 주양자수와 같으면 무조건 수소는 각각의 껍질에서 모든 오비탈에 있던 어떤 오비탈에 있던 에너지는 무조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4S 이렇게까지가 답이야. 만약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순서에 입각해서 가야 돼. 왜냐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껍질의 1S 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랑 두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ES의 에너지 상태보다 EP가 에너지가 살짝 높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1S를 다 채우고 2S 채운 다음에 EP 이렇게 채워갈 거거든. 그런데 세 번째 껍질로 가면 당연히 3S 자 그 다음에 3P 에너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자 3D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각각의 껍질에서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층이지다 보니 n이 4로 갔을 때 그 값이 어느 순간 5로 가면 자 6으로 가면 막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 에너지 순위를 고려해서 순서를 찾아야 된다. 꼭이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제일 무식한 방법이 직접 그려서 찾는다야. 자, 해서 니네 가지고 있는 책에 몇 쪽에 그 찾는 걸 설명했던 거냐면 기억나니? 177쪽에 싸움 원리 책에 그렇게 해서 적혀져 있는 거 그림 제일 위에 177쪽에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찾아 올라가야 돼. 177쪽 제일 위에 있는 싸움 원리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공사장에 건물처럼 아래쪽에서부터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지는 거야. 그걸 저번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던 거냐면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겁나게 막 그건 아니었던 거야. 왜? 첫 번째 껍질은 뭐밖에 없고 1S 오비탈만 이렇게나 오비탈은 총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가지 오비탈 종류밖에 없었어. S P 그 다음에 DF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오비탈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종류를 1S 첫 번째는 1S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하나씩 늘려가라고 얘기한 거지. ES랑 EP 오비탈 다시 세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하나씩 늘어날 거야. 왜? 껍질이 커지잖아. 커지면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거지. 자 3S 3P 3D 오비탈 여기까지. 네 번째 껍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네 번째 껍질은 4S, 4P, 4D, 4F 오비탈까지. 그렇지?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채워가자고 한 거야. 그 위는요? 그 위. 다섯 번째 껍질부터 어떻게 처리해? S, P, D, F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다섯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처리해서 7주기까지 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자, 첫 번째 1S를 채운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2S를 채울 거야. 자, 그 다음에 2S, 2P, 3S 대각선으로 채우려고 하면 된다고 했지. 2P 오비탈, 그 다음에 3S 오비탈, 그 다음에 3P, 4S, 다섯 번째 3P, 여섯 번째 4S. 여기까지 하면 원자번호 20번이야. 기억나니? 박스 해볼까? S는 오비탈로 몇 개짜리? 한 개짜리. P 오비탈은 오비탈로 몇 개짜리? 세 개짜리. D 오비탈은 오비탈로 몇 개짜리? 다섯 개짜리. F는 그거보다 두 개가 늘어나서 하나가 셋으로, 셋이 다섯으로, 얘보다 양쪽 옆에 두 개가 더 생긴 거야. 다시 얘보다 양쪽 옆에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생기겠어? 다섯 개가 있으면 양쪽 옆으로 몇 개가 더 생겨서 다섯 개가 있으면 양쪽으로 두 개가 더 붙어서 총 7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게 F.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 P 오비탈이 3개의 오비탈. 자, S 오비탈이 1개. 하나의 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치가 얼마다? 무조건 2개의 전자가 채워질 거야. 그런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가 채워지는 게 에너지가 가장 안정할 거라고 얘기했고, 제일 밑에 있는 얘를 싸움의 원리. 얘를 스핀이 반대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2개가 회전하는 게 에너지 추미를 훨씬 더 안정해. 지안이 뭐였지? 얘가 뭐였냐고. 스핀이 반대인. 스핀이 반대인. 자, 빨리 뭐였지? 파울리의 메타올리. 자, 왜 지안이를 구박하고 있는 걸까? 여기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3명은 따로 보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예. 어떻게 채워진다고? 정우야? 자, 이제 나머지 하나 파울리 베타올리는 나왔고, 얘는 방향이 반대인 2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게 안정해.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뿔마 1분의 1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줄 거고, 저게 파울리의 베타올리다. 그러면 전자가 채워지는데 칸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는지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버스에 탔는데 굳이 이상한 아저씨 옆에 앉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이걸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 홀 전자 최대 무슨 폰트에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전자 채움의 규칙이었어. 그러면 싸움의 원리대로 순서대로 채워가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원자번호 20번 정도까지, 다시 30번 정도까지는 니네가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 다시 1S의 전자 2개가 채워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2S에 2개 채워지고 6개 채워져. 오른쪽 위에 적는 게 전자수였지. 다시 여기 오른쪽 위에 적는 게 전자인데 S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밖에 채워질 수 없다고. 오비탈이 3개니까 최대한 6개의 전자가 채워질 거고, 오비탈이 5개니까 하나의 오비탈당 2개씩 채워져서 최대한 10개, 14개 이렇게 채워질 거라고. 됐어 여기? 승주야 정신줄 놨지 지금? 자, 전자 여기까지 원자번호 할까? 원자번호. 이제 이름을 다 외운 것 같아. 편하게 불러도 될 만큼 외워진 것 같아. 인호 어머님이랑만 통화를 못했어 내가. 전화 일하시니? 낮에 안 받으시더라고. 내가 보통 수업 들어가기 전이 보통 2시, 3시, 4시 이러니까 그때쯤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를 피해서 오밤중에 한번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애를 패주세요 뭐 이런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다음 시험에 몇 명이 생기지 않을까. 패도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많이 펴주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간혹 있어. 요즘 시대에도 아직도. 불러봐. 다음 거 보니. 다음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갈 거야? 세 번째 껍질. 좀 이렇게 녹화도 하고 있는데 색깔 화려해 볼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빨리 가, 빨리. 3P. 그래서 원자 번호 18.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 순서가. 여긴 좀 기억해야 돼. 4S로 간다고. 3D로 가지 않고. 저 적는 순서는 1S, 2S, 2P 적었어. 3S, 3P, 3D. 우리는 이게 익숙하다고. 4S, 4P, 4D, 4F 이게 익숙하다고. 근데 거기에서 찾아 올라가는데 원자 번호 몇 번을 넘어가면 18번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는 거를 적어서 어디를 넘어가면 3P 여기를 넘어가면 4S를 가져갔다가 3D 원자 번호 30번까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4P로 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어. 못 외워. 그냥 찾아야 돼. 나도 못 외운, 아니 나 못 외운다고. 그래서 찾아야 돼. 물론 여기다 더 쉬운 거가 주기율표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원자번호 20번을 넘어가면 저 순서를 찾아서 위에 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자고. 원자번호 20번이야. 4S2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원자번호 20번을 하면 그 다음에 원자번호 처음에 선생님이 너희들아 주기율표 나눠주면서 좀 외우자고 했던 게 원자번호 30번까지지. 여기까지의 오비탈 순서를 니네가 10개를 채울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를 나가지 않는 이상, 다시 화오를 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 거의 이렇게 고등 수능은 여기서 끝나. 원자번호 20번 안에서 예외도 거의 찾지 않아. 수능은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지 항상. 수능은 창의력이 필요 없어. 그냥 내용을 얼마나 잘 외우고 그 문제 외운 내용을 문제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연습이야. 그걸 아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 한 문제 읽고 앞에 문제들은 한 15초, 짧으면 15초, 좀 길게 걸리면 30초 안에 끝내서 뒤에 문제 풀이할 시간 확보하고. 그냥 문제를 읽으면 그냥 쭈르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맨날 보던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까를 연습하는. 뒤에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수능할 때 거의 하이탑을 잘 놓지 않아. 수능할 때는 너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많아. 외울 게 딱 정리되어 있지 않고 너무 많아. 언니 여기 3개. 갑자기 문제 풀다가 복습을 좀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3주째가 되고 있어서. 자, 3번 답을 그러면 적을 시간을 줘도 되니? 앞에 얘 있고 이제 다 풀어왔지. 아예 높아심인 거겠지. 자, 3번의 기억은 1번은 자 3번의 1번 얘가 훨씬 크겠구나. 제일 에너지 낮은 거 2P,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거 3P, 그 다음에 4D, 그 다음에 OS 4D OS 아니네 바뀌었네. OS 다음에 4D. 1번 답. 2번에 제일 에너지 낮은 거 ES. 이렇게 흐리면 아예 안 보이더라고. ES.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4S. 그 다음에 4P. 세 번째.
자, S가 먼저였는데 다시 3D 말고 4S가 먼저였는데 미안 그러네 얘기 좀 해줘 4S가 먼저지 당연히 4S 3D 여기까지가 원자번호 20번이고 그 다음에 21번에서 얘가 30번까지야 얘는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는 외워져 있는 것도 괜찮아 자 얘를 지우고 찾으라 하면 앞에 적혀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이쪽에다 할게 6S, OP 하나 이제 더 필요해서 3D 4P 얘는 지금 아예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SPDF가 숫자에 대응하면 다시 숫자에 대응시키면 이걸 방위함자수라고 해서 조금 이따 수업할 때 할 건데 S가 0에 대응되는 거야 P는 1에 대응되는 숫자고 D는 2에 대응되는 숫자 얘가 3에 대응되는 숫자야 SPDF를 숫자에 대응해서 순서대로 0, 1, 2, 3 다시 0, 1, 2, 3 그래서 에너지의 높낮이를 얘기할 때 항상 제일 에너지의 높낮이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쌓인다야 그걸 우리는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했고 싸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장소부터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져 그게 이제 싸움의 원리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근데 어디부터 쌓여지느냐를 얘기할 때 항상 보통 이렇게 얘기해 껍질수 주양자수야 껍질수 N1 첫 번째 껍질 N2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했지 이 앞에 있는 얘가 N이야 여섯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이런 뜻이겠지 N 더하기 얘를 뭐라 할 거냐면 L이라 할 거야 L2 작을수록을 기억하자고 에너지가 낮은 곳이야 다시 N 더하기 L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같은 N 더하기 L의 합이 같다고 하면 N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더 낮고 그 에너지가 낮은 장소에 채워져 이렇게 기억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기 이 순서를 다 찾아서 적자고 하지 않고 크기를 비교하자고 하면 숫자 계산을 좀 하겠다고 S는 0 그러면 6S를 앞으로 어떻게 적자고 6 더하기 0 이렇게 적자는 얘기야 다시 OP는 5 더하기 얼마야? P는 얼마에 해당한다고? 1에 해당한다고 5 더하기 1 3 더하기 D는 얼마? 2 자, 4 더하기 P는 1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해될까? 그러면 두 개는 5고 자, 두 개는 6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에너지가 낮은 거야? 5가 에너지가 더 낮아 순서 찾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저걸 다 그리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둘 중에서는 누가 주양자수가 똑같이 5여도 주양자수가 낮은 게 다시 주양자수가 낮은 것들이 에너지가 낮아서 얘네들의 에너지 높낮이를 정리하면 3D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4P가 그거보다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5P 그 다음에 6S의 순이야 이렇게 찾아가자 하는 거 이해돼? 이노야 이해가 됐니? 아니면 놓친 거니? N 더하기 L이 낮을 수 4번의 기억 디귿률 4번의 기억 디귿률 자 5번에 1번은 A 2번은 C 3번은 D 4번에 B, E 적어줄 게 너무 길다 6번에 1번 원자번호 8번에 산소야 그런데 음이온이 됐대 음이온이 됐을 때 전자 몇 개를 받은 거야? 2개를 받은 거야 그러면 8번에 오비탈 먼저 적고 1s2 2s2 2p 넷 하면 8번이 됐지 거기에 음이온이 되면 전자를 몇 개 더 받아서 2개의 전자를 더 받아서 자기 껍질을 가득 채우거나 자기 껍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게 결국엔
이온의 전자 배치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1번 답이야. 자, 2번에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Mg2+라고 적혀 있어. 근데 왼쪽 아래 보니까 원자 번호가 12번이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12개 있어야 돼. 그 중에 2개가 나간 거지. 원래 마그네슘의 오비탈 배치는 EP 6개, 10개 채웠다 지금. 2, 2, 6, 3S2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지. 왜? 대기가 주어지면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상태로 바뀔 거야. 결국엔 얘도 얘가 되는 거야. 옥텟 규칙은 자, 계기가 주어졌을 때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기 껍질에 조금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은 이런 걸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근데 전자 2개 정도는 잃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잃어서 이렇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원자 번호 10번에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하는 것. 또는 수소 같은 경우 원자 번호 2번과 같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할 거고 어떤 애들은 원자 번호 18번에 있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하려고 할 거야. p 오비탈을 가득 채운 상태로 계기가 주어지느냐. 자, 3번이야. 아르곤이다. 원자 번호 18번 아르곤. 굳이 아직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레스 싸움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는 이렇게 우리는 가로로 적겠지만 머릿속에서 이레스가 채워지면 어디로 가겠구나. ES, EP를 가겠구나. 이해될까? 얘는 외우고 있자. 이레스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ES, EP야. 여기가 다 채워지면 어디를 가겠구나. 3S, 3P. 여기까지 하면 원자 번호 18번이네. 3D로 못 가겠다. 원자 번호 18번부터는 이게 4S로 갔다 3D로 오겠다. 여기 다음에 여기야. 그러면 원자 번호 30번까지는 최소한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위의 층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 그려야겠지 실제로는. 이게 이해되니 거? 돼 안 돼? 오늘 게지게 불안해.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원자 번호 18번의 아르곤도 누워있는 무한대가 취급된다. 그렇게 그 순서를 채워갈 거야. 이레스 2개. 얘는 아까 오비탈 개수 이렇게 박스 하나짜리야. 얘는 3개짜리고 얘는 5개짜리야. 얘 7개짜리다. 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기억하고 있고 저 순서대로 올라갈 거니까 결국에. 자, 이레스 2개, ES 2, EP 6개, 전자 10개까지 채웠어. 끊어놓은 건 특별한 이유 없다 했지? 그 다음에 3S의 전자 2, 3P의 전자 6 해서 18개를 다 채운 거야. 순서대로 채워가자. 아르곤은 이온이 아니니까 건드릴 필요 없지. 그 상태. 자, 원자 번호 19번에 칼륨 K 플러스 추측 바깥쪽에 전자 하나 버렸어. 뭐랑 똑같아져? 원자 번호 18번하고 똑같아져. 어째 문제를 풀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풀고 있는 수준이지. 그런데 여기까지 수업을 한 거지만 중간에 수업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 앞에를 좀 돌아와야 돼서 162쪽 좀 보고. 근데 162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배운 내용은 오비탈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설명 다시 그림 이런 것들로 보자고 하면 그걸 자 수학적 표현 방법으로 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나타낼 방법은 없겠느냐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2주차 시험 대비하면서 그 느낌마저 어떤 그림이었는지마저 다 잊어버리고 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자, 성재야 오비탈이 뭐니?
현대 원자 모형. 아 근데 그 현대 원자 모형이 어떤 모양인데? 전자가 없는 거. 아 전자가 없는 거 맞니? 그러니까 그릴 때는 전자가 없이 그리는 거. 아 전자가 거기 전자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좋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색칠된 그 구름은 다 뭐야? 지. 못 들었어, 정우. 90%까지의 전자들이 제일 좋은 표현은 뭐냐면 지나간 흔적의 자취라고 생각하죠. 이 점 지나간 거야. 여기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 그걸 다 모아놨는데 어디까지만? 90% 확률 분포까지만. 그래서 전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지. 그래서 오비탈을 저번 시간까지 설명을 간단히 얘기해주면 결국엔 이거야. 자기 껍질에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자기 껍질에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하는 건 맞아.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는 저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져야 되느냐면 이 핵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구의 중심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자리에 얘가 원궤도를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반지름은 얼마지? 얘 속도가 얼마야?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런데 에너지를 얻으면 얘가 어디로 가고 다시 어디로 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어디로 가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를 좋아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왼쪽에 방정식 계산하고 오른쪽에 방정식을 계산했는데 이쪽이 0.00012 더 커. 왼쪽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커. 같다 할 수 있어 없어? 수학을 겁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면 미쳐. 같다고 얘기하면 같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근데 니네는 구별할 수 있을까? 양동이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물을 가득 받아 놓은 다음에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수저로 이렇게 면에 뒤돌아 있고 수저로 물 한 숟가락을 떠다가 한쪽 양동이에 넣어. 그럼 니네는 구별할 수 있겠니?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다르다. 뭐라 할 거니? 사람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문제야.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에 의해 정확하게 어떤 짓을 해도 제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표현해서 나타낼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에 얼만큼의 확률로 있을지 확률로 나타내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어떤 확률이 생기더라고? 구형으로. S 오비탈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S 오비탈이라 하자. 구형으로 90% 확률까지 저 안에 전자 몇 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거지. 두 개가.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하나가 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이면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반대인 게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해서 이렇게 표현하자고까지 얘기한 거야. S 오비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저 구형 공간 안에서 90% 확률로 하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두 개가 존재하는 존재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싶다는 거야. 저게 그러면 계속 구형으로 넓혀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다시 이렇게 돌던 애가 이제 두 번째 껍질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껍질에 속하는 첫 번째 껍질에 속하는 수소와 헬륨은 그렇게 있다 치고 설명하면 되는데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리튬, 베릴륨 먼저 번호 3번, 4번, 자 5번 풍소 주기율표 우리 시험 본 거 있지? 미결이 시험 봤었니? 주기율표? 왠지 안 본 거 같다. 자 나중에 두고 보자. 질소, 산소, 9번에 플로린, 자 10번에 네온. 맞니 여기까지?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면 전자 3개가 우선 안쪽에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1s 자리를 구형으로 2개가 존재 확률이 생겼어. 그러면 세 번째 건 어떻게 될 거라고? 2s 자리에 좀 더 큰 구에 전자 2개의 존재 확률이 생기더라고. 다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어. 세 번째 거 전자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 네 번째 거 베릴륨까지 다섯 번째 계속 구에 채워지면 보어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었지. 그런데 공간이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더라고. 축방향으로 아령 모양으로 전자 2개가 이렇게 채워질 가능성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이 공간이 아니라 딱 신기하게 어디에만 축방향으로 전자의 존재 확률이 90%가 생기더라고. 여태까지 생긴 전자가 존재하는 모양의 양식이 아닌 다른 상태의 전자 존재 양식이 생기는 거지. 걔를 특별히 뭐라 하자. 구형을 아까 s 오비탈이라 했어. 그래서 먼저 2개는 구형으로 여기 채워졌어. 구형. 그래서 이 s라고 따로 채웠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5개의 5번째 전자부터는 구형으로 안 채워지고 아령 모양으로 채워지더라. 그리고 특히 어느 방향으로? 축방향으로 채워지더라고. 그 사이는 존재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 10%의 확률은 존재하겠지. 90%는 축방향이라고 설명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따로 오비탈 이름을 뭐라고 붙이자고? p 오비탈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p 오비탈은 1,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지 않지. 어디에부터 존재하는 거야?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2p, 3p 이렇게 할 건데 축방향으로 나타나서 특별히 그 축을 나타내서 2px, 2py, 자 2pz 이렇게 해서 p 오비탈을 세분화하기도 하고 그냥 묶어서 2p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야. 각각의 x, y, z를 묶었으면 각각의 오비탈당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고 합치면 6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s 오비탈, p 오비탈 정리돼? 그런데 세 번째 껍질로 갔더니 이제 껍질은 겁나 커졌지. 다시 세 번째 껍질로 갔어. 3이야. 그러면 3s 먼저 생겼어. 다시 3s, 1s, 2s, 3s 생겼어. 2p 자 z축까지 있고 3p 생겼어. 그런데 껍질이 넓어지다 보니까 p 오비탈이 이렇게 껍질이 넓어지다 보니 아까는 여기 지금 p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건 불가능했어. 그래서 그냥 여기 p 오비탈 끝 이랬었는데 껍질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아까 봤던 채울 수 없던 축과 축 사이에 빈 공간 자리에 전자들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3D 오비탈 이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혹시 심화를 할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된다. 3D의 XY 평면이야. 여기 공간에 전자들이 채워질 거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 공간을 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DYZ 있고 자 DZX 있어. 마찬가지로 d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있고 dz 제곱 있어요. 굉장히 5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 d 오비탈이.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몇 개의 종류의 그 네모 박스로 기억하자. 5개의 오비탈의 종류가 가능해. 이렇게 정리하고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이야. 전자 몇 개가 채워질 수 있어? 5개니까 하나의 오비탈당 2개씩 채워져서 10개 이렇게 기억하죠. 됐니 여기? 이너 졸리면 물 마셔볼래? 아니야? 그러면 3 해보자.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어떻게 채워진다고? 첫 번째 3s 채웠어. 3s가 채워지면 어디로 갈 거야 이제? 3s에 3p 여전히 채워야겠지. 3p. 그런데 그 사이 공간들이 이제 조금 더 남아서 다시 사이 공간들이 남아서 3p에는 새로운 오비탈이 필요해서 3d 오비탈이 생기더라.
이해될까? 얘는 어떤 모양인데? 같은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 평면에 축방향으로 아까 생겼던 얘들 사이로 사이로 평면이 나타나고 그 평면에 빈 공간으로 전자들이 채워지는 게 디오비탈이야. 디오비탈은 선생님이 지금 영역을 4개를 그려놨는데 지금 이건 이해 못해도 괜찮아. 4개를 그렸는데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개 들어가는 거야. 어느 자리에? 확률이지. 2개가 어느 자리에? 모르지. 그냥 아무데나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학교에 찬우가 있을 거야. 평일에 9시에서 5시 5시? 학교 몇 시에 끝나지 요즘? 3시? 있을 거야. 90% 확률로. 어디 있는데? 몇 명인데? 학교라고 해서 학교 면적 전체를 다 얘기할 건 아니잖아. 한 명이 있는 거지. 이 안에 있을 거야. 요 넷 중에 전자 2개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관계없이. 그냥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게 오비탈이라고 정리하고. 됐니? SPD 그래프에서 생겨있는 오비탈 4가지를 지금 3가지를 설명했고 4가지를 좀 정리해보자. S오비탈이 있었어. P오비탈이 있었고 D오비탈이 있고 F오비탈이 있어. S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을 얘기하면 뭘 얘기해야 돼? S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구형이야 머릿속에. 모양을 따졌을 때 이 모양이구나. P오비탈은 축방향으로 이렇게 R형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됐니? Z축까지 D오비탈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D오비탈이라 할 거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모양 건드릴 필요 없어. 이게 바깥쪽 이게 3번째 오비탈부터 D가 생겼구나. 얘 얘기 안 할 거라고. 왜? 딱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D오비탈 겁나 더러워 이게. 이게 XY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Z축이 있어서 그 Z축 방향으로 평면상에도 전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축과 Y축 사이에 R형이 있는 거에 그 바깥쪽 공간으로 이렇게 X축과 Y축 사이에 생겨. 바깥쪽으로. 그러면 DZ의 제곱은 어떻게? 이렇게 Z 아까 PZ 오비탈 축에 있는 거에 바깥쪽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넛 모양으로 안쪽에 사이에 껴들어가는 있는 확률 공간이 생겨. 얘를 무슨 모양이라고 할 거야? R형이야? R형도 아니고. 이게 모양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아. 어떤 모양인지. 굳이 구별해서 얘네 둘만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그 대신 알아야 된다. 얘는 오비탈로 얘기하면 몇 개의 오비탈이야? S는 무조건 하나의 오비탈. 전자 몇 개가 들어갈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하나가 위면 하나가 아래. 회전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지. 하나가 시계 방향이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걸 우리는 뿔마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거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P오비탈은 오비탈 하나. 다시. 그러면 P오비탈은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P오비탈은 오비탈 몇 개짜리? 3개짜리. 전자 몇 개? 오비탈의 숫자의 2배. 항상. 오비탈의 수의 전자 숫자는 2배. 그래서 여긴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거야. 홀 전자 최대로 기억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6개가 채워지면 꽉이야. PX, PY, PZ. 구별해서 축 방향으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 이 P오비탈까지는 무조건. 그러면 D오비탈은 다시
1.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오비탈 하나. 지금 암기시키려고 반복하는 거야. 셋으로 가. 무조건 셋. 셋 다음에 어디로 가? 몇 개의 오비탈? 5개로